아방가르드라는 말에는 화약 냄새가 납니다. 원래는 전쟁터에서 본대보다 훨씬 앞서 나가 적진을 살피던 전위 부대를 뜻하는 군사용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단순히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총알을 맞을 위험을 감수하며 적진을 살피던 용감한 병사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이 단어는 낡은 체제를 뒤엎으려는 정치적 급진파라는 의미로 확장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라는 의식을 가졌던 진보적인 사람들로 말이죠. 그리고 이 불꽃이 예술계로 튀면서 아방가르드는 단순한 새로움을 넘어 전통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무는 대포가 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더니즘과 비교하는 거죠. 모더니즘이 좀 지루한데 기법과 재료를 바꿔보면 좀 폼이 날까? 였다면 아방가르드는 왜 이것만 예술이야? 어떤 새끼들이 이런 것만 예술이래? 라며 예술과 일상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은 미래주의, 입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플럭서스 등이죠. 아방가르드의 핵심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를 거부하는 지독한 부정정신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난 좀 완벽한 것 같아. 라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순간 아방가르드 정신은 죽어버리죠. 끊임없이 현재를 의심하고 내일의 가능성을 향해 돌격하는 것, 그것이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무정한 진보적인 예술가들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는 어떤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신봉하는 예술운동의 총칭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20세기는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걸 지켜봤다. 역사상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핵심어는 art. 주제는 실험적인 20세기 예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20세기 예술이 얼마나 실험적이었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예스러움과 새로움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2번 예스러움이 새로움을 대체했다. 3번 새로움이 더욱 매력적으로 되었다. 4번 새로움은 충격을 주는 힘을 잃어버렸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비어있는 문제는 보통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은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이군요. 문장 완성 문제의 힌트는 전체 문맥에서 추론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보통은 빈칸 바로 앞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빈칸 앞 문장 내용이 사람을 놀라게 만들거나 위협적으로 보였던 모든 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정상적으로 심지어는 고전적으로 보이게 됐다 이므로 보기 4번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확인차 계속 읽어봅시다.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무엇이 예술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관하여. 부정어 도치가 사용된 문장이군요. 과거에는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라거나 사물을 가장 비슷하게 그려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변기도 예술이다, 침묵도 음악이다, TV 쌓기도 예술이다 처럼 예술의 외연이 무한대로 넓어졌다는 말이네요. 새로운 예술이 그처럼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거나 그렇게 많은 관객에게 손을 뻗친 적도 없었다. 이 문장도 역시 부정어 도치가 사용됐네요. 현대예술만큼 욕을 많이 먹으면서 동시에 많은 인기를 누린 예술은
역사상 전무후무했다는 말입니다. 박물관은 특히 미국에서 새로움을 포용하든지 아니면 구식으로 보이든지 선택해야만 했다. 여기서 뉴니스는 아방가르드를 가리킵니다. 원래 박물관은 검증된 고전 예술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아방가르드 작품을 전시 목록에 넣지 않으면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뜻이네요. 특히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이 좋았던 미국 박물관들은 아방가르드를 신상품으로 포장하여 소비하기 시작했죠. 금세기는 아방가르드의 탄생을 보지 못했으나 더 일찍 발생했던 아방가르드의 탄생을, 그것의 죽음을 가져왔다. 실험과 기발함이 정상적인 게 된 이후에는 19세기에 태어난 아방가르드 운동이 20세기에 죽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기발한 실험 정신이 정상적인 게 된 것, 즉 흔해 빠진 게 되어버린 것이 사망 원인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방가르드 운동의 시작을 20세기 초 발생한 모더니즘에서 찾지만 이 글의 작가는 1825년에 발표된 올랑드 로드리게스의 글에서 아방가르드의 기원을 찾은 듯합니다. 불가피하게도 사람을 놀라게 만들거나 위협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정상적으로, 심지어는 고전으로 보이게 됐다. 스타틀링과 스래트닝은 아방가르드의 특징이죠. 결국 새로움은 충격을 주는 힘을 잃어버렸다.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던 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이 원인, 충격을 주는 힘을 잃어버린 게 결과군요. 충격을 주어야 제대로 된 아방가르드인데 이제는 웬만한 파격에도 대중이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변기도 보고 침묵도 들었으니까요. 박물관이 새로움을 더 많이 포용할수록 아방가르드는 안전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거친 바다에서 뛰어놀았던 아방가르드가 이제는 박물관이라는 수족관 안에 갇힌 평범한 물고기가 된 셈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니 이 지문은 미국의 미술 비평가 로버트 휴즈가 쓴 새로움의 충격에서 발췌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핵심어는 아방가르드. 주제는 아방가르드의 종말. 문제를 볼까요? 예상대로 빈칸 바로 앞 문장이 단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아방가르드는 기성예술의 숨통을 끊으러 온 반란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판을 뒤엎었는지 핵심을 짚어봅시다.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의 젊은 광기입니다. 박물관을 무덤이라고 부르며 파괴를 선언했죠. 정지된 그림 대신 기계의 속도와 전쟁의 역동성을 찬양하며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입체파의 대가 피카소는 한쪽에서만 보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감옥을 깨부쉈습니다. 대상을 조각조각 해체한 뒤에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구겨 넣는 인지혁명을 일으켰죠. 다다이즘을 신봉했던 예술가들은 예술의 신성함에 침을 뱉은 허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다이즘의 끝판왕은 변기의 제왕 뒷샹이죠. 다다는 독일어로 취미라는 뜻인데 선구자였던 휴고 발이 칼로 독일어 사전을 찔러서 다다라는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했다는 설이 있고 아기가 옹알이하며 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란 뜻에서 다다이즘이란 명칭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성의 통제가 지겨워진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의식과 꿈의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브루턴과 달리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려와 인간 내면에 숨겨진 본능을 기괴하게 표현하며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1960년대 플럭서스 운동을 이끈 존 케이지와 백남주는 예술 장르의 벽을 진짜 망치를 들고 허물었습니다. 연주회에서 4분 33초 동안 연주하지 않거나 TV 여러 대를 그저 쌓아 올리거나 실제로 피아노를 깨부수며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해버렸습니다.